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오늘이 3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예? 지말 불각을 설하다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매주 하는 것처럼 과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례를 한번 펴보시죠. 과목은 차례로 보는 것이 서로가 이제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차례, 제목 차례 1페이지 보시면은, 서론이라고 해서 기경과 수리, 그러니까 삼보에 기여하는 것과 이 논을 지은 뜻의 총이 표현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제자를 찬탄하는 대목을 해서 이 기신론은 마음을 깨닫는데 그 마음의 근원자리를 깨닫는 요체를 삼는 걸 어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지은 뜻은 그 마음을 미혹한 중생들, 마음이 미혹한 줄 이런 거 모르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의 미혹을 깨뜨리고 불도를 이룬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계승하는 쪽으로 해서 논의 대의를 그렇게 총히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이 논의 그 논체, 논의 그런 근본 바탕을 정립하는데 첫 번째 논의 핵심을 세우고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대성심, 우리의 일심이 가지고 있는 무한강대한 마음이 돼가지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본질을 얘기하겠다 해서 논을 이제 핵심을 세우죠, 먼저. 그리고 논을 근원의 자리를 뿌리를 받고 핵심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핵심으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5단락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 5단락이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심분, 건수, 이익분 이와 같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인연분에 가서는 논을 지은 인연에 대해서 8가지 조건으로 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상이 뭡니까?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다. 이고 덕락이라고 하는 얘기를 인연 총상 8번째 중에 제일 앞에 두고 별상으로 낱낱이 근기에 상응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정도의 얘기일 것 같으면 대장경에 충분히 있는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논을 지은 이유를 4가지 조건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스스로 지혜의 힘이 있어서 스스로의 법력이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만 의지해도 마음의 자리를 환히 깨달아서 갈 수 있는 사람, 경을 많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경을 조금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쑥맥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쑥맥이라고 그러면은 콩쑥자 보리맥자 써서 콩하고 보리 갖다 놓으면 노리끼리하고 비슷하니까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면 그 사람을 쑥맥이라 합니다. 이 쑥맥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낱낱이 가요 수업을 시키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논을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논을 조금 보고도 강대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그래서 기신론은 조금 보고도 강포한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고 큰 이익을 소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짓는 인연이 된다고 이랬습니다. 그 인연을 세웠으면은 그 뜻의 중심을 갖다가 이 마음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대성법, 그러니까 우리 뭐 마하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죠. 그걸 이제 하나의 법과 의로 낱낱이 이 부분에서 큰 아웃라인을 정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최상용 3대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두 갈래를 치고 난 뒤에 해석분에 가가지고 비로소 이 부분에서 그렇게 굵직한 근간을 세운 게 돼가지고 세세하게 조목조목 낱낱이 장가지 치기를 하면서 굳이 이제 성품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석분은 또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현시정의라 해서 바른 뜻을 현시하고, 그 다음에 한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7페이지 보면은 대치사집이라서 삿된 집착을 대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은 도에 나아가는 모양을 분별한다.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분별한다. 그래서 저 다시 2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석본에는 이와 같이 큰 단락으로서 첫째 현시정의, 둘째 대치사집, 세 번째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시정의를 또 나눌 때 현시정의는 법과 의를 자세하게 나눕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세운 법을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6페이지 차례 제목 6페이지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뭘 해석합니까? 이 비분에서 세운 의를 해석한다.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서는 크게 의의 최상용 3대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느냐? 이 해석본 중에서 법장문, 법을 해석하는 부분 중에서 심진여문은 이미 끝났고 심진여, 의연진여, 의연진여 끝나고 심생멸문에 들어와서 그 아레아식을 의지해서 아레아식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 각과 불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레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능히 습하고 거두어 땡기기도 하고 일체법을 능히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널리 해석하다 그 아레아식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1단락을 먼저 해석을 하고 차례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법의 발생을 어떻게 합니까? 재차 해석한다. 이 부분이 바로 훈섭을 가지고 모든 법은 이렇게 서로 상적 상입되고 중중무진으로 펼쳐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석본 중에 현시 정의 중에 법장문 중에 심진여문은 끝나고 심생멸문 중에 심생멸문은 각과 불각이 있는데 심생멸문도 세 단락으로 나눠놨죠. 첫 번째 그러니까 3페이지 그 위에 심생멸의 각과 불각을 해석을 하는 심생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4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심생멸의 인연을 해석하다. 심생멸 인연이라고 동그라미 쳐넣어버리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7째 줄인가 6째 줄에 보면은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다. 이래서 심생멸에 대해서는 큰 단락으로 몇 단락입니까? 세 단락입니다. 근본적으로 심생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구태의연한 지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중국에서 막 상하이에서 들어와가지고 부산서 김해공항에서 차 타고 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막 멸치볶음? 멸치볶음인지 멸치볶음인지 아모레 몽블랑 해가면서 멸치볶음을 막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이제 막 뭔가 서로 떠들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보니까 또 경글리시도 나옵니다. 부산 사투리가 막 나오고 가만히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고 뒤에 이제 중국 공안들은 보니까 영어도 쓰기도 하고 중국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색법이라고 하는 지수 합풍으로 땅과 물과 불과 이 바람 기운으로 돼가 있는 요 고기 덩어리 하나가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뜻을 서로 주고받고 한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여기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심생멸이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 지금 기신론 속에서 이 저질러 놓은 논이 그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문단 분석에 가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래는 문제가 없다. 본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내가 문제시 있다 해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범궁이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데 갔다 왔습니다. 영산대불. 또 다른 데도 갔다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중에서 부처님 불상도 아름답고 한 88m 되는 불상도 거룩해 보이고 꽃도 이뻐 보이고 대나무도 울울창창하고 분수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천변 만변 하는 것이 너무나 천년스러운데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굳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이래 자동으로 보고 자동으로 듣고 먹고 나서 소화도 자동으로 하고 욕도 자동으로 하고 이게 참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다. 이거 고기 덩어리하고 붙어서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크게 사람이라 해서 조금 나눠서 보면은 사람은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그래도 조금 크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 그래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쪼잔하게 나눠보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동쪽 사람, 동서남북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고 동서남북 고금을 통해서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이 쪼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주변적인 환경적인 문제는 놔두고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일심이란 자리에서 남녀가 있을 수 없고 무고 무금이다. 이거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갈 때마다 똑같이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똑같이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그것은 업력에 따라서 우리가 서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걸 배웠습니다. 업상에서 처음에 무명업상이 일어날 때 무고라 아무 괴로움이 없다.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허망한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여 당체 본심을 덮어가지고 본각을 눌렀을 때 이 무명은 업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인연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럴 힘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괜히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전5식이니 6식이니 현장법사 장기까지 동원해가면서 7식이니 8식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체는 지금 오늘 이제 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인데 왜 뭐가 문제냐? 생상은 분명히 흔들리고 깨졌는데도 허공이 깨진 것처럼 허공이 잡아 찢어진 것처럼 허공이 뒤집어진 것처럼 허공이 뒤집어지든지 찢어지든지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허공이 깨진 걸 어떻게 하느냐? 타이어가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타이어가 빵꾸 난 줄 어떻게 알죠? 바람이 새니까. 그러면 그 바람을 새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습니까? 물에 집어였든지 미세한 건 물에 집어여서 거품 나는 쪽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착각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아집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늘리면은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라고 이제 생상이 마음이 이렇게 한번 일어났다. 생각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려버리고 나면은 업상, 전상, 현상이 흔들리고 나면은 그 뒤에 업상, 전상, 현상은 가만히 팔식은 가만히 있으니까 요 놈을 팔식이는 가만히 있으니까 앞에서 나와서 그 자기가 이제 대장 노릇 하는 놈이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수렴 청정하는 놈이 있죠. 뒤에 권력을 믿고. 요게 칠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전하자고 하니까 뭐 7식이나 5식이나 6식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전 5식이라 합니다. 요것은 항상 한 것도 아니고 살피는 힘도 없습니다. 희미하다는 거죠. 요 때는 그래도 괴롭고 즐거움은 느낍니다. 고락을. 뭐 꼬집든지, 눈을 폭 쏘시든지, 뭐 귀 아프든 귀 따갑게 하든지, 뭐 데시벨 높여버리든 이러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막 짜증 내잖아요? 이 괴롭고 즐거움이 전 5식에 그냥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식으로 색수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가 이게 고수, 낙수, 좋다, 나쁘다. 요걸 이제 칠식이라는 놈이 안에서 원래 원팡 조정합니다. 내인데 경계가 좋은 일, 가히 내가 좋아할 일이 있으면 나와 내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집니다. 그걸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라 합니다. 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제법에 무아인데 제법에 무아를 가지 못하고 아를 자꾸 세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전제대가 있으니까 6식, 5식, 전 5식 앞에서 딱 작동할 때 괴롭고 즐거운 고락이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수중에서도 고락이 조금 발달되면은 뭐가 되냐면 근심과 그 괴로움이 가장 근심이 깊어지고 즐거움이 굉장히 희열에 벅차가지고 이런 식으로 희열 쪽으로 사람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선악과 미워하는 거와 애착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상행어로 가면은 기어이 그게 미워하고 좋아하는 선과 악에 따라서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을 지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분한 일, 분한, 분해, 강첨, 교해, 질간 뭐 여러 소수번뇌라든지 뭐 혼침, 산란, 도고, 방일, 해태, 불신, 부정지, 신념 이와 같은 대수번뇌라든지 뻔뻔스러운 무참무게라든지 이 두 가지라든지 또 내지는 뭐 착한 일을 일으키기가 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심을 일으키고 정진을 일으키고 부끄럽게 여기고 또 남에게도 부끄럽게 여기고 법력을 믿어가지고 좀 부끄럽게 여기고 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도 남에게 이제 구제해주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의 경계에 대해 가지고 눈코 있기가 보는 데마다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남하고 짜르고 성질 내고 인연을 끊고 성질 내서 화를 내고 이런 마음도 서거로 들어버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명쾌하게 또렷한 이해력으로 어둡지 않게 탐진치가 싹 끊어지고 탐진치가 끊어지다 보니까 모든 일이 무사공평하고 행사를 행하게 되고 남을 해코지 하지 않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 선심소가
쭉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짜잘한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 근본적으로 그럼 어디서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분하고 한하고 지금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작당하고 패당, 야 우리 패다, 야 표 찍자, 너 저쪽 가라,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남녀를 나누고 노소를 나누고 동서남북을 나누고 도대체 실컷 나눠봐라 이거죠. 나눠도 나눠질 수 않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무유상하 평등하다 이런 얘기들이 금강경에 조금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 이 심생멸의 각 중에 본각도 끝났고 또 뭡니까? 시각도 끝났고 본각 시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끝났고 본각 중에서 수련 본각도 끝났고 성정 본각도 끝났고 불각 중에서 근본 불각을 지난 시간까지 하고 지금 근본 불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불각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흔들리기는 흔들렸는데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그러나 결탄코 그럼 흔들린 걸 마음이 각적 부동이요 동적 유고라. 깨달으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움직이지 않고 잡념이 움직이지 않고 잡념이 어떠한 환경과 경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은 뭐 산들바람에도 그냥 태풍 불듯이 개미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근본 무명이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고 나면은 지상부터는 그러니까 제7식 주상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탐진치 교만하고 남 의심하고 이렇게 벌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많이 내면은 그 사람은 침 질질 흘려가지고 그 숫기운이라고 그러죠. 그 화를 많이 내고 그러면은 탐진치 할 때 불기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을 많이 하면은 딱딱 해가지고 고집스럽거든. 고집 센 사람은 의심 굉장히 세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 좀 산란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바람 기운이 많은 사람이거든. 지 혼자 놔둬도 그냥 그 사이키 조명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로 이 바람 기운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핏 볼 때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오늘 그 차를 이렇게 몰고 공항에 이제 한 3, 4일 되었다 지금 타고 왔지 않습니까? 타이어를 툭툭 차봅니다. 바람이 빠졌나 안 빠졌나. 고무만 튼튼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차에 못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다고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좋게 보면은 호치 갈래면은 총시하여 모두 꽂히고 약장 제거면은 무비초라.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은 전부 다 잡초고 전부 다 잡초다.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형이다. 일체유의법에 속하는 것은 선도 일체유의법에 속하고 악도 일체유의법에 속하니까 육조단경에 불사선 불사하라. 간단하게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형이다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은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복잡하게 이제 끌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말불각입니다. 지말불각이 오늘 몇 페이지죠? 37페이지. 근본불각이 그러니까 근본불각은 본래 없는데 누가 있다고 합니까? 괜히 허공에 대해서 직목이라 눈을 딱 들어받아 보다 보니까 허공에 뭐가 생겼습니까? 허공꽃이 괜히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방향을 잃은 사람이 지가 착각해서 동쪽과 서쪽을 몰랐는데 착각했는 생각만 사라지면 동쪽과 서쪽은 길 잃기 전에 장 그대로 동쪽은 그 동쪽이요 서쪽은 그 서쪽이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지말불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말불각은 먼저 3세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3세 6추 이 3세를 다른 말로는 원효 스님께서는 정의하기를 아랴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랴식을 업상은 능소가 구분되지 않아서 굉장히 미세한 거죠. 마치 능경에 나오는 허공먼지 이너진처럼 먼지가 허공 같아가지고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허공이 이렇게 떠가 있다도 여기에 뭐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공기 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산소를 눈을 씻고 닦고 봐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인연을 도출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화학적 그 반응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응집을 했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삼세를 밝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세계인가? 부차, 어허, 불각, 고로생, 삼종상하야, 가여피, 불각, 상응, 불리, 하나니, 우나, 위상고, 부차, 불각, 고로, 생, 삼종상하야, 여피, 불각, 상응, 불리, 하나니, 우나, 위상고, 부차, 불각, 고로, 생, 삼종상하야, 여피 불각 상응 불리 하나니 우나 위삼고. 또한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세 가지 모양을 내어서 근본 불각과 더불어서 상응하여 떨어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 불각 뭐 따로 있고 지말 불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가 따로 있고 줄기가 따로 있고 잎사귀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서로 상응해서 있다 이런 말씀이죠. 뭐 얘기를 하자 하니까 근본 불각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지말 불각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부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첫째는 능소가 나눠지기 전에 상을 뭐라고 합니까? 무명업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이란 말은 밝음이 없다는 말이고 밝음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지혜가 없느냐? 자성청정의 본각 진성의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번 뭐랄까 이 사람이 지금 발병은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인자를 병의 인자를 유전 인자를 가지고 언젠가는 환경을 만나든지 탁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발병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인자가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그냥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일체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무명업상으로부터 됩니다. 업상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업을 지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있습니다. 미호기는 뭐 한다 했습니까? 초판다. 미호기는 무명업상 초와 무명과 애치 8번, 9번, 그러니까 12연계 중에 1, 8, 9는, 초 8, 9는 뭡니까? 미혹이다. 미혹. 미혹하다. 미혹하기 때문에 뭘 짓습니까? 업을 짓는다. 업은 뭐라 했죠? 얼마나 했죠? 20원이다. 이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시시계 맹성명성년 유기미기연 적적연소 수연내 예연지 치연유 치연유 치착했기 때문에 욕계로 떨어지는 욕류, 생류, 무생류 무거운 업, 가벼운 업, 좀 지저분한 탁한 업 이걸 갖다가 짓게 되가 있죠. 유라고 하는 것은 업이죠. 업. 뭐 유라고 하면 깨끗하게 해서 삼유입니다. 삼유. 3개 25유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이라면 업을 지나가지고 무거운 업을 짓는 밑으로 악도로 떨어지고 악하게 살다 가고 가벼운 업을 지면은 위로 이렇게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명업상은 능소가 갈라지기 전이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살피려고 하는 팔식 중에서 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거기서 살피려고 하는 힘이 생겨지는 순간에 바깥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계가 소형 경계가 반연하는 경계가 나타나니까 그걸 뭐랍니까? 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현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안에 현식 경계에 일어난 것을 또렷하게 보고 옛 기억에 의지해서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 요거 요물입니다. 요거 신기합니다. 요거 안경도 맞추기도 하고 전기담화도 맞추기도 하고 분필도 만들기도 하고 마이크 소리도 만들기도 하고 요 전기도 통하게 하고 요 사람이 요물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요물이고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어디서부터 유출됩니까? 마음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그것과 요것이 이제 벌어지는 그 차제를 이제 한번 쭉 얘기해놨습니다. 첫째는 무명업상이다. 일자는 무명업상이니 불각고로 심동하니 설명위협이로 각적 부동이여니와 동종유곤이여 불각인곤이라. 일자는 무명업상이니 여희 불각고로 심동하니 설명위협이라.
각적 부동이 연이와 동적 유건이가 여분리 인곤이라 일자는 무명업상이니 이여 불각고로 심동하니 설명이 업이라 각적 부동이 연이와 동적 유건이 가분리 인곤이라. 예, 첫 번째는 일자는 무명업상이다. 기신론에는 업적이 마음이 번뇌로 불각으로 벌어지는 차례를 몇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까? 구상 9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소성에서는 연기를 파악할 때는 몇 연기입니까? 12연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 아함경 보다 보면은 혹 9연기도 있고 혹 10연기도 있고 50연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체, 계명, 조업 이 구상 차제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사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또 다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사성절에서 고집이다 두 가지로 분류해도 괜찮습니다. 또 오온이다 이렇게 분류해도 괜찮습니다. 또 색법이다, 신법이다 이렇게 나눠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신론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잘못 행해져 가지고 생각을 쫓아갈 때 그 모양을 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9가지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이렇게 나누죠. 이런 것은 생소하지는 않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대목이고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요금 한 5분이면 다 외우시니까 외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는 무명업상이다. 이 무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진여 본각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쳐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어둠이 덮치더라도 하늘의 별은 빛나듯이 무명이 아무리 칠흑같이 덮는다고 하더라도 온 허공의 어둠뿐이라고 하더라도 별이 매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진여자성도 늘 반짝거린다. 단지 구름이 가려가지고 별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죠. 이 무명으로 캄캄한 것으로는 어떻게 본각 자성청정을 어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믿는 태도가 바로 이제 기신론을 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불각고로 무명업상이 뭘 의지합니까? 불각을 의지한 까닭으로 한문, 간용, 억구, 문법 중에 우리 이무소득고 반야신경 할 때 이가 앞에 나오고 고자가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 고 이렇게 붙는 거는 고덕, 안욕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무소득고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 고자가 앞뒤로 이렇게 나오면은 중간 건 간용, 억구로 뭐뭐 때문이다, 뭐뭐인 까닭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위고라고 합니다. 위고. 위자는 하위자하고 고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뭐뭐 때문이다, 뭐뭐인 까닭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지루한 얘기 하니까 잠이 오시죠? 이 책에는 관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불각이라고 하는 거 요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접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직이지만은 극히 미세해가지고 정말 안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원래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이제 사람 잡는 거죠. 예. 심동하니 불각을 의지해서 흔들려 버렸으니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요런 말씀이죠. 요것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업이라고 한다. 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움직임이 각적 부동이언이야. 각적 부동이라고 하면은 이 본각자리, 시각자리, 이 불각이 아니고 본래 마음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은 적정의 자리, 비로소 고요해져서 무념무상 절일체가 되면은 원효스님은 이 대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덕 적정이면은 적시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덕 적정이면은 비로소 적정함을 얻으면은 그 자리가 극락이다. 적시 극락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생각을 끊어볼 생각도 없고 잘 때도
꿈속에서 그는 뭐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안달부달입니다. 계속 무슨 생각이든지 잡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무심하게 떡 하나 먹지 못하고 계속 갖다 붙입니다. 자, 각적 부동이언이와 동정유고라. 움직이면은 괴로움이 있다. 뭐 여기는 아주 근본 불가하면서 조금 수준을 많이 낮췄겠습니다. 수준을 완전히 낮춰서 저 뒤에 오바라밀이 나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간바라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오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해의 칭기고락 이 8가지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8가지 흔들린 사람을 팔풍이라고 하죠. 팔풍. 아, 큰 스님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익을 좀 줍니다. 돈을 돈 1000만 원 갖다 드리면 입이 만큼 기잡으러 가가지고 좀 찢어질지 모릅니다. 아, 그럼 이익에 흔들리는구나. 이세 어떤 스님이 이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스님이든지 아니든지 바깥인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낙마를 해버렸다. 이 쇠입니다. 쇠망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보태져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적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세 해에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막 뒤에 헐뜯는 소리만 누가 했다 이러면 전화까지 해가지고 복수전을 펼칩니다. 처사님이 내인데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비방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심해야 됩니다.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또 남들이 나를 보이지 않는데 그 선생님 대단한데 뭐 내지는 경허 선생님 같은 분들은 뭐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막 축계셔가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쭐해져 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허공처럼 있는 거죠. 그다음 이세해의 눈앞에서 칭찬하면은 막 반가워하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좋고. 근데 가만 앞에서 이렇게 막 헐뜯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무심할 줄 모르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상대가 사람이 인격이 있지 말이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냐고. 이 심격은 마음격은 그 어디에도 무시당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암경에서 부처님 그러놨죠. 부처님 욕 듣고 이러면 기분 안 나쁩니까? 기분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서 흙먼지를 날려봐라.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먼지 뿌린 놈만 진흙만 먼지에 쌓일 것이다. 바람 반대편에 항상 서 있는 태도. 그래서 이세해의 칭기 고락. 조금만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몸이 덥다. 죽습니다. 겨울에 춥다. 아유 추워라. 추워 죽고 더워서 죽고 괴로워 죽는다. 고락 좀 시원하면 아이고 이렇게 좋노 시원하노 에어컨 좋다. 조금 또 뭐 따뜻하면 아이고 구들장 역시 최고야.